6.25 전쟁 참전국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옷을 오늘 컨텐츠에 맞게 좀 준비해봤는데 PD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죠. 이걸 산 이유는 여기 있는 이 치타스러운 동물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입고 온 거예요. 날아다니는 치타라고 불린 군대. 치타가 왜 날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군 참전 결정은 의외로 순조로워 보여요. 6월 27일에 유엔 안보리가 대한군사원조 결의안을 가결하자마자 옳소 지지합니다고 성명 발표해요. 여기에 근데 독특한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발발했을 때 남아프리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있었어요. 조약에 의해서 영국하고 동맹 관계이긴 해. 그런데 당시에 남아프리카 총리가 반영국을 지향하는 국민당 소속이었단 말이에요. 이 총리가 소속된 총리파는 야, 중립 표명에 나서지 마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 반대파가 또 막 친영국파도 있고 친나치파도 심지어 있어. 그래가지고 내분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바깥에 전쟁이 난 건 좋은데 안이 더 시끄러워.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영국 연방하고 같이 참전을 했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남아프리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반전 분위기가 온 나라에 꽉 찼어. 외부의 전쟁에 이제부터 절대 개입하지 말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참전했잖아요. 참전한 국가는 통상 어떻게 된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열악해진다. 전후에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책은 전쟁 배상을 받아내는 건데 이거 남아프리카까지 파이가 안 들어와. 영국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든지 자립갱생을 해야 되는데 국제사회적으로 고립될 만한 행동, 예를 들어서 유엔이 우리 전쟁 도와줍시다 했는데 저는 중립할래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심을 하죠. 어떻게 발을 빼지도 않고 도와준다고 티도 낼 수 있는 거 없을까 그래가지고 야, 의료 지원하자, 식료품 제공하자 이 얘기를 했는데 유엔이 압박을 하네. 쌀, 식료품, 의약 그거 딴 데서 줄 때 말아. 군대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과 유엔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아공이 이제 좀 망설이고 있는데 나쁜 기억 하나가 딱 떠오른 거예요. 영국하고 연방군으로 묶여갖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좀 의리 없이 대했거든. 뭐 지원도 좀 잘 안 해주고 전쟁 끝나고 배상금도 좀 적게 주고. 그래서 남아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번에 미국하고 손잡자. 그래가지고 미국이 중심이 된 이 유엔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7월 1일에 저요 하고 손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 뭘 보내는 게 좋을까 하다가 갑자기 전투 비행 편대를 보내자 이렇게 파병 결정이 나요. 원래 유엔에서는 지상군 파병을 요청했어요. 근데 전투 비행 편대를 먼저 보낸다고 한 데는 약간 좀 계산이 있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처한 그 안보 환경하고 위협상 제일 필요한 게 공군이야. 근데 옛날 비행기밖에 없으니까 전시에 그 공군 지원해줄 때는 비행기도 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교관도 보내주고 그 정비도 지원해주고 끝나고 나서의 애프터 서비스가 다 해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기록에 남은 걸 보니까 미국으로부터 무스탕 전투기를 거의 10분의 1 가격에 도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득이 있으니까는 전투 비행 편대 보낼게요 하고 먼저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부대를 보내는데 이왕 돕는 것 최정예 부대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활약했던 플라잉 치타라는 부대가 있어요. 공군 부대. 그래서 이 부대가 9월 26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출발을 해가지고 11월 5일에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해요. 왜? 전투기 받아야 되잖아. 미군으로부터 F-51 무스탕 전투기 16대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훈련 받고 그중에 이제 일부는 또 한국으로 이동해서 현지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지형 정찰도 하고 브리핑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1950년 11월 16일부터는 무스탕기 4대 가지고 적지 중심 폭격 임무를 수행해요. 그러니까 북한 가서 주요 지형짐을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폭격만 한 게 아니라 전투기가 하는 일은 다 했어요. 적의 핵심 표적을 때리는 전략 폭격, 최전선에서는 근접 항공 지원 이런 걸 다 했어요. 남아공 공군이 한반도 전역에 있는 비행장에서 다 활동을 해요. 부산 K9 비행장부터 시작해갖고 평양 K24 비행장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전 기간에 걸쳐서 다 활동하는데 굉장히 베테랑들이 많이 있는 공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951년 2월 12일까지 총 출격 횟수가 벌써 1000회를 돌파를 해요. 그리고 2달 만에 2000회를 돌파하고. 이거는 경이적인 출격 기록인 거예요. 남아공 공군은 그렇다면 6.25 때 공중전을 했을까 안 했을까 궁금해지잖아요. 세게 했습니다. 1951년 7월 8일 미그 15 전투기하고 공중전을 해요. 이 편대장이 암스트롱 중령이었는데 직접 F-51 2개 편대를 이끌고 평양 폭격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미그 15기하고 접촉을 해요. 그래서 미그 15기가 공격 팍 해놓고 도망간다? 아니 무스탕을 상대로 미그 15기가 왜 도망가냐고.
그런데 이제 미군이 바로 뭘 보내냐면 F-80 슈팅스타 전투기를 보내요. 그래서 미구 15기를 3대를 격출해요. 여러분 공군 작전 잘 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슈팅스타가 미그 15기를 격출을 해? 말이 안 되는데 35대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앞에 장사 있나. 남아공 공군이 아까 그 미극이 만났다고 한 그 임무는 1951년 7월에 전체적으로 유엔군 공군 폭격 임무가 있었어요. 중공군이 1950년 10월, 11월에 6.25 전쟁에 참전한 이후에 유엔 공군 때문에 완전히 박살이 나잖아요. 그러고 11월 말쯤에 소련한테서 미그 15기를 인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행기가 있으면 뭐해? 비행장이 없으니까는 멀리를 못 가잖아요. 그래갖고 1951년 봄부터 북한 지역 내에 비행장을 34개를 건설하려고 해요. 제공권이 유엔군의 가장 강한 강점인데 걔네가 비행장 건설해버리면 이건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야. 특히 청천강에서 평양 사이에 건설되는 3개의 비행장이 있었어요. 남시, 태천, 웅리. 여기에 이게 완성되면 미그 15기 작전 반경이 최소 90km 이상 증가되는 거예요. 그럼 뭐 38도선 인근의 중공군 막 지원해주면 중공군한테 숫자로도 발려, 공중 제공권도 없어. 그러면 이제 유엔이 확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극동 공군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뭐냐? 북한 가갖고 그 비행장 마셔버리는 거지. 그래갖고 1951년 여름에서 11월까지 극동 공군이 폭격기, 뭐 전투기, 있는 비행기, 없는 비행기 다 동원해서, 없는 비행기는 물론 동원 못하겠지만 북한에 있는 비행장을 막 폭격해가지고 이걸 사용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 작전이 1951년 5월부터 11월까지 했던 오퍼레이션 스트랭글, 거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이들 중 하나가 플라잉 치타, 남아공 공군이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50년 9월 26일부터 1953년 12월 29일까지 한반도에서 유엔군의 일부로 참전을 했죠. 1개 전투비행 편대가 왔고 연 인원,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826명이 참전했습니다. 여기서 운용한 비행기의 대수는 무스탕기 95대, 세이버 20대 이렇게 운용을 했고 출격 기록이 무려 총 12,405회였대요. 전과도 나와 있어요. 전차 44대, 야포 221문, 대공포 147문, 보급소 등 주요 시설 500여 개소 파괴. 또 무엇이 뒷받침을 해주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군이 각종 훈장을 1,109개를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피해는 없었냐? 아유, 피해도 많았어요. 총 36명이 전사를 하고 8명이 적진에서 포로가 되었죠. 기체도 많이 잃었어요. 무스탕을 74대를 잃었고 세이버를 4대를 잃었어요. 6.25 전쟁 기간 동안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지만 그들도 그만큼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전시의 비행장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변으로 방공망이라든가 대공포 같은 것들도 좀 많이 구축을 해놨을 텐데 6.25 전쟁의 그 공중전이라든지 아니면 폭격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남아공 공군의 나중에 피해 추산을 보면 추락한 기체가 굉장히 많아요. 폭격 임무에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폭격은 그냥 저기서 떨구는 게 아니라 거기를 정확히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고도로 가다가 갑자기 각도를 낮춰서 수직 강화를 하죠. 그리고 폭격을 하고 나서 바로 떠서 가는 거예요. 이 내려오고 가는 모든 과정이 다 위험해요. 왜냐하면 화망 구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정한 구역 섹터를 총알로 다 박아놓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 거기에서 굉장히 기체가 추락을 많이 해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빵빵빵빵빵빵 쏴가지고 그거 한 발 삥삥삥 맞아갖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입체적인 공간에 지나가다 거기 걸리면 그냥 100%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많이 당했죠. 폭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예요. 고도의 조종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근데 2개가 다 있기가 힘들어. 근데 남아공 공군 조종사들은 2개가 다 있었어. 그랬기 때문에 유엔 공군이 제공권을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게 남아공 공군이었던 겁니다.